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생존 전략 12강입니다. 저는 고려대 윤성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즉 11강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문제가 결국 해고와 취업의 문제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즉 12강에서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영어 공부에 쏟는 시간을 다른 곳에 쏟았더라면 아마 많은 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면 모두가 선망하는 안정된 직장입니다. 쫓겨날 일이 없는 직장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중 일부는 틈나는 대로 영어 공부를 합니다. 평생 영어 쓸 일이 거의 없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를 하더군요.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영어 공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한국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영어에 쏟은 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영어로부터 어쩌면 해방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몇 년 전 영어로 글을 쓰다가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 구글 번역기를 사용했습니다. 번역이 시원치 않아 실망했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다시 써보니 놀랄 만큼 기능이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구글은 구글 번역기에 머신러닝의 최근 기술인 딥러닝을 사용해서 정확한 번역 기술을 계속 향상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기 인공지능은 컴퓨터에 문법을 가르쳐서 번역 기술을 향상하려 했습니다. 이제 딥러닝은 문법을 가르치지 않고 원문과 번역된 문장을 통째로 입력해 스스로 학습하게 합니다. 구글의 슈미트 회장은 2017년이면 동시통역 프로그램이 나올 거라고 말했지만 아직 완전한 동시통역 프로그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7년 8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간이 대화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인간만큼 잘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인공지능은 상용화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단어를 정확하게 인식했다고 해서 당장 동시 통역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언어 장벽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오른쪽 귀로는 영어를 듣고 왼쪽 귀로는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한국어로 번역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미국인과 대화할 때 동시 통역이 가능한 시대가 옵니다. 구글에서 최근 출시한 픽셀버드라는 무선 이어폰은 40개국 언어를 동시 통역하는데 현재 $15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측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지니톡이라는 앱을 이용하면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동시 통역이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속도로 발전한다면 10년 후에는 분명 언어 장벽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10년이면 지긋지긋한 영어 공부에서 해방된다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동시통역사로 활동하는 이로부터 들은 바로는 지금도 이미 상당수 기업에서 동시통역사를 일부 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어 장벽이 무너져서 영어 공부에서 해방된다 해도 계속해서 영어는 공부해야 합니다. 한동안은 동시통역 프로그램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동시통역 프로그램이 완벽해져도 인간이 직접 듣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 장벽이 무너지면 세계는 단일 노동 시장이 되고 그러면 상상도 못할 변화가 시작됩니다. 몇 년 전에 베트남의 한국어과 대학생 중에 한국말을 아주 잘하고 성실한 친구가 있어서 한국에 와서 나와 함께 일하면 어떨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받는 월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낮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언어 장벽이 무너지지 않은 요즘도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에 가 취업하는 경우가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만약 인도나 중국에서 태어난 컴퓨터 수재와 수학 영재들이 언어 장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진다면 어떻게 될까 상당히 흥미가 진진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인과 경쟁해야 하고 삶은 무한 경쟁, 세계적 경쟁 시대에 진입합니다. 앞으로는 언어 장벽이 무너질 테지만 거리가 주는 장애도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거리가 주는 장애란 미국에 있건 인도에 있건 마치 미국에 있는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AS 문제로 전화를 걸면 거의 대부분 인도 사람이 받습니다. 처음에 저는 인도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 봉급이 낮은 상담원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건 AS 관련 전화가 인도에 사는 인도 사람에게 연결되면 그곳 상담원이 전화 응대를 합니다.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고 미국 기업에서 일하던 한국 여성이 결혼하라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는 한국에는 우리 기업의 지점도 없고 직원도 없지만 한국에 가서도 회사 일을 계속할 수 있으니 사표를 내지 말고 지금처럼 일을 해달라고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사표를 내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주고받고 화상회의를 하며 지금도 한국에서 혼자 미국 회사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면 대화는 표정, 몸짓 등을 볼 수 있기에 훨씬 소통이 잘 됩니다. 전화만 하는 것보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잘 되지요. 미국에 있는 사람과 생생하게 대면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을 공간 이동시키듯이 한국으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입체 이미지가 한국에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몸짓을 모두 직접 보면서 대화하는 방법이 이미 개발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한국에서 수업을 하는 도중에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학자를 교단 위로 불러내 학생에게 강의하고 학생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토론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올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에서는 우울증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인 질환이 되었습니다.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돈이라는 통계와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돈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남과 비교하다 우울해지고 남과 비교하다 행복해집니다. 거지는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자기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가진 거지를 부러워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에게 재산을 날리고 집과 연금만 남자 몇 년간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두문불출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으로 나왔더니 주변 사람들이 너는 집도 있고 연금도 있어 좋겠다 라고 부러워했답니다. 그 길로 이 사람은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는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한국 사람과 경쟁하는 것도 버거운데 언어 장벽이 무너지면 전 세계 사람과 경쟁해야 합니다. 경쟁은 결국 비교입니다. 어디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하고 2등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오직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승자 독식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와 짝을 이루어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비교를 강요하는 시대는 인간의 불안과 불만을 키웁니다. 어떤 의사가 미국에서 개발한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평가했더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너무 높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직도 제정신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우스갯소리가 한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대한민국을 전 국가적 신경쇠약에 걸린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뉴노멀, 빈부격차,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이 서로 힘을 합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 계속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2강을 마치겠습니다. 12강은 제가 수호 서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2부 중에서 세 번째 주제인 언어 장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